안녕하십니까, 정용진입니다. 네, 시간 됐으니까 그냥 간단히 시작하겠습니다. 50견을 많이들 들어보셔서 흔히 알고 있는 질환인데, 정확히 설명을 하자면 학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의사들도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근데 아주 옛날부터 50견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써와가지고 어깨 아프신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면 어깨가 아프면 이거 50견이에요? 다 처음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50견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50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은 뭐를 50견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제 50견은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50견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조금은 알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0견은 목차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뭐 앞으로 쭉 50견의 뭐 원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50견은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말로 의학적으로는 50견이라는 병은 없어요.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옛날부터 50견이라고 썼기 때문에 50견이라고 부르는 거고,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죠.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을 특발성이라고 부르는데, 특발성 동결건, 이게 말이 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50견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이 50견은 어깨잖아요. 어깨견자니까. 이 50이 도대체 뭐냐? 그냥 뭐 다들 아시는 대로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이렇게 나누는데, 50대에 제일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50견이라고 그냥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름이 붙었어요. 여기 보면 50대 이후에 호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통계를 내보면 50대에 제일 많이 생겨요. 뭐 40대도 생기고 60대도 생기고 뭐 어느 연령에도 생길 수 있지만 50대에 제일 많이 생겨서 50견이라고 자연히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0견은 특별한 외상이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파요. 근데 그게 갑자기 뭐 이렇게 심해진 게 아주 처음에는 경미한 외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뭐 어깨가 좀 아프다, 어깨 관절 부위에 좀 통증이 시작하는 정도죠. 뭐 갑자기 못 움직여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프다, 이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별다른 치료를 안 하죠. 대개는 아주 아프거나 뭐 눈에 보이는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병원에 바로 오실 텐데, 그냥 좀 아프니까 참으시는 거죠. 그냥 뭐 좀 낫겠지,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해가지고 참으시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게 저절로 낫지를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지면서 점점 관절 운동이 안 됩니다. 어깨 운동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아주 통증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 심해지고, 그리고 점점 못 움직이게 돼가지고 운동 제한까지. 그래서 뭐 이제 뒷짐지기가 안 된달지, 아니면 뭐 모자 쓰기가 안 된달지, 옆으로 물건 들기가 안 된달지, 움직이는 게 잘 안 되거나,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 전체 인구의 한 2~3%라고 그래요. 통계를 내보면 한 3%. 그럼 100명 중에 한 3분 정도 이렇게 어깨에 50견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100명 중에 3%면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뭐 물론 허리 아픈 분은 뭐 한 90% 이상이 일생에 허리 아프다고 하는데, 그 어깨도 100명 중에 3명이면 꽤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은 거여서 그 의외로 어깨 아파서 50견으로 진단받고 치료받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50견은 중년 이후에 호발한다. 특히 이제 40세 이후에 호발하고 50세에 제일 많고, 물론 60세 이후도 어느 연령에서나 생길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깨를 중심으로 가끔은 팔에까지 펼쳐지는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환이다. 그래서 어깨만 아프면 괜찮은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특이하게 뭐 목이 아픈 경우도 있고 등이 아픈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심해지면은 뭐 팔이 저리는 증상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뭐 이 아픈 신경들이 이제 손가락에서 팔로 모여가지고 어깨 신경까지 합쳐져가지고 머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어깨 통증인데 팔이 저린 것처럼 느낀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감별 진단이 어렵습니다. 팔이 저려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깨가 안 움직여져가지고 어깨 문제다
라고 진단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본인은 팔이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오셨는데, 그래서 제일 두 가지 특징적인 증상은 통증, 아픈 거죠. 어깨가 아픈 거고, 어깨 관절에 운동 제한이 있는 거다. 어깨 관절의 운동 제한은 조금 일정 시간이 지나야 진행이 되니까 대개는 참다가 어깨 관절의 운동 제한까지 오고 나서 병원에 되게 오세요. 이게 보통 이제 얼마나 걸리면 낫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이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병원에 오시는 분도 있고 그냥 참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제 경험으로는 1년은 좀 긴 것 같지만 몇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금방 낫거나 1, 2주 사이에 금방 낫거나 뭐 주사 한 방으로 꽉 낫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1년 이상 아픈 경우에는 뭐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깨가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어깨를 많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일상생활하고 뭐 조금이라는 작업이나 활동이나 또는 주무실 때 아프고 해서 굉장히 하여튼 뭐 본인은 불편하죠. 근데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뭐 붓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증상들이 없으니까 이게 처음에 못 오시고 이제 좀 방치했다가 나중에 오시는 경우가 거의 한 90% 이상이에요. 처음부터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나오지만 40세에서 60세 후반하고 50대가 제일 많아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50견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특이하게도 당뇨 환자부에서 조금 더 많이, 일반인은 한 3% 되는데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한 11%에서 36%니까 10명 중에 두세 분이 아프시잖아요. 좀 많아요. 근데 왜 그런지는 지금 모릅니다. 그리고 여자분이 많아요.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내가 보기에는 한 5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뭐 습관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만 오는 경우도 있고 양쪽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는데 양 어깨에 발병하는 경우는 평균 내면 한 20% 정도 됩니다. 대개는 한쪽이 아프죠. 양쪽이 아픈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 이상하게 한번 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아픈 경우가 많아요. 치료 잘 돼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앓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되고 통증과 운동 제한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재발 잘 안 해요. 이것도 왜 그런지 몰라요. 뭐 지금도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뭐 AI도 발전하고 있지만은 이거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한번 앓은 어깨에는 재발이 좀 드물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확한 원인은 없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되게 이제 원인이 없는 질병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저희도 그건 특별한 원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해 드리면 좀 답답하시겠지만 아직 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원인이 밝혀진 것도 많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더 지나고 의학이 더 발전하면 그것도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지금은 원인을 모릅니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 얘기하는 거죠. 그 주위에 있는 활액낭, 그다음에 상완 이두근이라는 그 이 알통 뽀빠이의 알통 만드는 힘줄이 끄트머리가 묘하게 어깨에 가서 붙어 있어요. 이 어깨 끝에 가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알통을 만드는 힘줄에 염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의 염증과 뭐 섬유성 기울은 관절낭 설 등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원인은 모르니까 이런 데가 다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생길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의사들도 왜 그런지 몰라서 연구를 계속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잘 모릅니다. 동반된 질환이 있는 경우가 한 뭐 3분의 2 이상에서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반된 질환이라는 거는 나중에 찾아보고 하니까 어깨에 무슨 이상이 있더란데 사실은 정상이 어깨가 안 아픈 분도 이렇게 뭐 MRI 찍고 뭐 CT 찍고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하고 그러면 이상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뭐든지 조금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찾아보면 동반된 질환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지만 원인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 환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발생 빈도가 월등히 높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뭐 좀 드물죠. 이게 흔하지는 않지만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도 발생 빈도가 좀 높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좀 확실히 밝혀지면 좋겠는데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제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증상으로는 아픈 거하고 야관통이 시작을 해요. 저녁에 주로 아파요. 왜 낮에는 안 아프고 또 저녁에만 아픈지 그것도 잘 몰라요, 의사들이. 그래서 아픈 쪽으로 누우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와서 호소를 하세요. 저녁에 아픈데 주무시려고 누우면은 그쪽으로 누우면 아프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픈 쪽으로 놓으면 악화가 되고, 이건 뭐 어느 관절염이나 마찬가지지만 날이 흐리거나 추우면은 아픈 게 더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오랫동안 이거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석 달 이렇게 막 계속 아프시면은 저녁에 뭐 못 주무시니까 수면 장애, 뭐 이제 막 머리도 아프죠. 신경 쓰니까 못 주무시니까 아주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주 심해져 가지고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제 운동 제한이 있어서 뒷주머니에 손이 안 닿거나 머리 감기가 힘들거나 뭐 머리 빗기도 힘들거나 물건 올리는 동작도 힘들거나 이렇게 증상이 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이 저린 분도 계세요.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이제 어깨의 단면인데 이게 견봉이라는 뼈가 있고 여기에 삼각근이라는 힘줄이 있고 어깨 안에는 이런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있는데, 이 뼈하고 힘줄 사이에 이런 얇은 관절, 그 활액낭이라는 막이 물주머니가 있어요. 저 물주머니의 역할은 운동을 좀 편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중간에 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지나가기도 편하고 움직이기 편하니까 우리 몸이 이런 물주머니를 모든 곳에 관절 많이 움직이는 어디에나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활액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깨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관절 주위에는. 그래서 활액낭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 활액낭이 보이진 않지만 원래는 얇게 그냥 아주 한 층의 물만 들어있는 그런 얇은 막인데, 이게 염증이 심해지면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두꺼워지기도 하고 염증이 심해지면 더 넓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 활액막은 관절 안에 있는, 관절 안을 싸고 있는 막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이렇게 생겼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십견의 통증은 아까도 나왔지만 아픈 거하고 운동 범위에 제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깨가 이게 색깔이 원래는 하얀 게 정상인데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이, 근데 여기는 조금 색깔이 좀 분홍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염증이 심해져 가지고 두꺼워져 있다는 거를 이렇게 색깔로 좀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도 아까하고 그림인데, 아까는 이제 단면이었고 이제 겉으로 보면 이게 쇄골, 견봉, 그다음에 팔뼈, 이게 날개뼈인데 날개뼈하고 팔뼈를 이어지는 관절낭이 있어요. 관절. 우리 어디나 뭐 모든 움직이는 관절에는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연골이 있고 그걸 싸고 있는 이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걸 관절낭이라고 그러는데, 어깨의 관절낭은 굉장히 크고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이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관절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게 유연하고 부드럽고 넓어 가지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아주 넓게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좀 시작이 돼서 뻘겋게 염증 있고 그래 가지고 두꺼워진 거를 표현한 겁니다. 원래는 하얀색으로 아주 이쁘게 이렇게 윤기가 자르르 흐르게 그렇게 관절낭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십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지만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부른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반면인데 이제 오십견이 이제 진행이 돼서 좀 심해지면은 이게 이제 오그라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이 사이에 간격이 꽤 있어서 뭐 어깨에 주사를 맞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주사 바늘이 쉽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넓고 관절낭도 얇고 딱딱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심해질수록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관절낭이 좁아져 가지고 어깨에 주사 맞기가 좀 힘들어요. 이제 그렇다는 거를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오십견이에요. 동결건이라는 유착성 관절낭염. 요거는 이제 원인이 있는, 찾아보니까 원인이 있더라 하는 2차성 동결건이 있어요. 아까 거는 특발성 그 동결건이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2차성 동결건으로는 그 원인이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활액낭염, 회전근개염, 회전근개는 힘줄이죠. 어깨 움직이는 견봉하 충돌 증후군. 이 견봉이라는 뼈가 원래는 반듯해야 되는데, 요 보면은 요 뼈가 이렇게 원래는 이것도 좀 각도가 좀 묘해서 그런데 이게 반듯하고 요 사이로 힘줄이 지나가는데 이게 좀 넓어야 되는데 뼈가 이만큼 자라가지고 힘줄이 지나가는 길을 누르는 현상이 있어요. 그걸 충돌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간혹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충돌 증후군이 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좀 뼈가 자라 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은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되게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회전근개라는 어깨가 움직이는 힘줄이 파여졌을 때, 또 동결건이 오래되면 오고, 그다음에 석회가 끼었을 때, 이 석회가 끼면 또 비슷하게 시간이 지나면 동결건이 옵니다. 그 외에 목이 아플 때도 올 수가 있고 기타 신경 장애일 때도 올 수가 있다. 이제 이거는
검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런 이상이 있다고 발견된 그 원인이 있는 그런 동결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얘기하는 동결건은 아무 원인이 없는 거죠. 왜 생기는지 모르는. 그래서 MRA라는 검사가 있어요. 보통 이제 MRI를 많이 하는데 아주 이제 이거를 좀 자세하게 보려면은 MRA, 그러니까 그 MRI에다가 관절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관절낭의 상태를 알게 하는 검사가 있는데 요즘엔 잘 안 합니다. MRI만 해도 그냥 잘 확인이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뭐 MRA도 많이 했어요. 관절낭에 조영제 넣어서 좀 자세히 보게끔. 이 관절을 싸고 있는 이게 어깨 팔뼈고 이게 이제 날개뼈인데 요 사이에 관절낭에 요만큼 액체가 차 있는데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축 처져 가지고 방울처럼 이렇게 관절액이 모여 있어요. 이 관절 하얀 게 관절액인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축 처져 가지고. 그래서 유연성이 있는 거죠, 관절에. 근데 이제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두꺼워져 가지고 그 관절액이 관절낭이 두꺼워져서 관절액이 조금밖에 안 보이는 그런 소견이 보이는 게 되는 거죠. MRA를 찍으면 이게 뭐 보면은 MRA 영상으로 관절막 및 활액막이 두꺼워져 있고 관절 용적이 감소한 모습입니다. 관절낭이 오그라드니까 두꺼워져 가지고 관절액이 좁아져 가지고 좀 오그라든 모습을 MRA라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MRA는 요즘에 잘 찍지는 않고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니까 MRI로 되게 확인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 어깨가 50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통증과 운동이 제한인데 이게 이상하게 하루 이틀이면 낫지가 않고 몇 달간 계속돼요. 그리고 저녁에 주로 아프고 아픈 쪽으로 누우면 심해지고 그런 특징적인 통증 지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운동의 제한이까지 오게 되면 열중시어, 뭐 동작이 다 안 들고 뒷주머니에 손 넣는 거 잘 안 들고 빗질하기 힘들고 뭐 하여튼 등등의 이제 운동 제한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물론 처음에 병원에 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 뭐 물어보고 이렇게 진찰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오실 때 되게 보면은 그냥 아파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좀 진행을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깨 운동 관절의 운동이 상당히 제한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운동 범위에 감소가 다 돼 있어요. 앞으로 드는 거, 옆으로 드는 거, 뒤로 돌리는 거, 뭐 등등 해서 모든 운동 범위에 되게 감소가 돼 있고 이제 다른 원인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감별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원인이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치료를 해야 되니까 물론 어깨도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은 어깨 및 경추에 엑스레이 찍고 관절 조영술도 하기도 아까 MRA를 검사를 했지만 관절 조영술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 요즘엔 조금 줄었죠. 검사 하는 게 그걸 하기도 하고 초음파 하기도 하고 MRI, MRA 검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진단은 이제 이런 순서대로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강내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하긴 하는데 옛날에는 수압 팽창술이라고 많이 했어요. 이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 오그라져 있기 때문에 아 이걸 펴주면은 좀 이렇게 좀 편해지겠구나. 오그라져 있는 거를 좀 펴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깨에다가 관절 조영술을 하면서 액체를 좀 하여튼 뭐 100cc 이상의 액체를 강제로 막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게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부풀어 오르겠죠. 관절낭에 액체가 물이 들어가면 이제 그게 어느 시점이 되면 터져요. 밀면서 관절낭을 좀 밀면 뭐 늘어나기도 하겠지만은 약해진 부분이 있으니까 터지면서 관절낭이 좀 부드러워지죠. 그때부터는 그런 시술도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 잘 안 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재발도 하고 그리고 뭐 이거 자체 시술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게 마취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국소 마취는 하지만 뭐 입원하는 것도 아니고 외래에서 하는 거니까 시간도 걸리고 환자분도 힘들고 해서 그냥 요즘에는 이런 방법은 잘 안 쓰는 병원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뭐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뭐 효과를 보고 실제로도 그 뭐 입원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또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잘 쓰지 않은 방법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압 팽창술이라는 것도 합니다. 초음파를 찍어보면 이게 이제 뼈고 이게 힘줄인데 회전근개인데 이게 좀 얇고 이뻐야 되는데 힘줄이 두꺼워지고 힘줄 그 관절 싸고 있는 관절낭이 두꺼워진 소견인데 초음파는 원래 검사해서 보이는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요 위에는 근육이고 여기 삼각근 그 다음에 이게 회전근개 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음파로는 아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요즘엔 뭐 MRI라는 좋은 기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MRI로 검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MRI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이제 하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는 초음파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사진이 너무 흐려서 그런데 석회가 끼면은 또 2차성으로 동결근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석회 낀 경우를 이렇게 보여줬죠. 석회성 건염도 사실 이제 이것만 놓고도 또 이제 1시간 정도 강의할 거리가 있는데 굉장히 많고 치료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이것도 석회성 건염도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여기 석회가 있으면 석회성 건염인데 이제 석회성 건염 때문에 아파서 오시는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뭐 다른 치료하고 똑같지만 이제 무조건 수술해서 긁어내거나 그러지는 않고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크면은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보통 뭐 수술 안 하고 주사나 약물 치료나 동결근 치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관절낭이 사진이 좀 이렇게 흐릿해서 글자가 흐릿해서 뒤에서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에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낭은 이런 그 진주 색깔로 아주 유연하고 부드럽고 말캉하면서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그게 이제 염증이 점점 심해지면은 이렇게 핏줄이 다 들어가고 두꺼워지고 비유가 되고 딱딱해지고 관절 운동에 제한이 되는 거죠. 다른 이유로 수술할 때 보면은 이렇게 부드럽지를 못하고 이렇게 뻘겋고 그냥 부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부어 있는 원인이 그 특발성 동결견인 경우에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50견이 사실은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래 걸리고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하는 병이니까 이렇게 그 학자들이 의사들이 그 기수를 나눠놨어요. 통증기, 동결기, 회복기 해서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뭐 엄밀하게 요거랑 요거랑이 그냥 어느 순간까지 통증기고 어느 순간까지 동결기고 어느까지가 회복기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닌데 질병의 경과를 보니까 대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 그래서 나눠놨고 물론 이게 중복 교차되면서 중복이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요, 요 다음에 이제 표가 나오는데 그 표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는 아픈 게 주증상이에요. 통증이 주증상이고 저녁에 심하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진행하면 운동이 제한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운동 제한이 오는 동결기입니다. 동결기는 통증은 이게 오히려 조금 줄어요. 이때는. 근데 운동 제한이 심해져요. 그렇게 되고 여기 좀 동결기가 또 좀 지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회복기인데 그 다음에는 통증이 소실되고 운동 범위도 저절로 회복돼.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 사이에 증상이 심하니까 이때까지 버티면 낫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병의 경과가 이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운동 범위도 회복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 근데 대개는 요때 오셔서 치료를 하시는 거죠. 요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은 드물고 이제 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통증기, 동결기, 회복기 순서로 쭉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면 1년, 2년 이렇게 돼 있죠. 보통 한 1년 가요. 가만 놔두면. 정말 1년 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픈 거에 한 2, 3개월 가거든요. 여기는 요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심하다, 조금 아주 심하다 뭐 등이죠. 그러니까 통증이 심한 경우가 통증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통증이죠. 주로 통증이 심해요. 뭐 그냥도 아프고 저녁에 심하고 운동하면 더 아프고 운동 제한은 별로 없고 아프긴 한데 그 시간이 2, 3개월 이상 지나면은 이제 어깨가 굳기 시작하는 거죠. 굳으면은 동결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거의 한 4개월에서 1년 간다. 이렇게 돼. 이때는 통증이 별로 없어요. 통증이 뭐 별로 없다고 돼 있죠. 있거나 말거나 또는 조금 있거나. 근데 운동 제한은 아주 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시기까지 한 1년 억지로 참았다. 그러면은 회복기로 들어가 가지고 통증도 없고 운동통도 조금 있을까 말까 한 정도고 운동 제한도 저절로 풀어진다. 근데 이제 이때까지 참고 견디는 분은 거의 없고 대개는 요 전에 통증기 여기 너무 심하니까 요때 아니면 요때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시는 거죠. 원래 병의 진행막 이렇게 이제 3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50기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그냥 요거는 상식적으로 다 뭐 우리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수술 말고 따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수술 말고 그냥 하는 치료를 보존적인 치료라고 합니다. 뭐 어느 질병이나 마찬가지인데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약을 드셔서 염증을 가라앉히거나 운동치료를 하거나 운동치료는 뭐 물리치료실에 오셔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 본인이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깨에 맞는 주사 요즘에 뭐 주사약이 워낙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주사 넣는 방법이 있어서 주사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 치료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수압 팽창술 하기도 하는데 요즘엔 잘 안 쓰는 그런 방법이에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요 세 가지로 되게 치료를 합니다. 보존적인 치료는. 근데 이제 너무 심하거나 너무 진행이 돼가지고 어깨 관절이 못 움직여서 관절 운동 제한이 심해가지고 생활하기 힘들고 또는 뭐 하여튼 뭐 일하기도 힘들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도 있다. 거죠. 수술에는 당연히 요즘에는 관절경을 이용을 해서 하고 이게 째가지고 이제 다 보면서 하는 수술을 예전에는 관절경이 없을 때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 관절경을 이용해서 굳어진 관절낭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무슨 병이든지 중요한데 초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좀 따뜻해야 돼요. 이건 뭐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하겠죠. 그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한 게 관절 움직임이나 또는 통증 가라앉히는 데 좋으니까 따뜻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주무실 때 과도하게 내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쪽으로 누우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픈 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내전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내전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면 이쪽이 눌려서 내전이 자연이 되니까 주무실 때 아픈 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무실 때는 뭐 일부러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는 분은 없을 거고 주무시다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그냥 바로 누워서 주무셔야 되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좋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의 치료는 아까 얘기했던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주사 치료 뭐 스테로이드 요법도 주사 치료인데 뭐 신경 블록도 주사 치료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하는 게 너무 통증이 심하면 통증의학과에서는 이 블록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 외에 이제 물리치료.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나눠져 있지만은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운동은 집에서는 이게 수건이죠. 수건 잡고 모든 운동 방향의 운동이 잘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안쪽으로 움직이는 늘려주는 뒤쪽의 근육을 늘려주는 그런 치료 또는 뒤로 이제 어깨 그 떼밀 때 하는 동작으로 해가지고 그 운동 범위를 좀 늘려주는 동작을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의외로 통증이 좀 심해지거나 시간이 지나서는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운동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데 초기에는 괜찮아요. 초기에는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관절이 굳기 전에 이렇게 그 수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깨 떼미는 동작 같은 걸 해주시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어깨를 구부려 가지고 굳지 않도록 이렇게 원 운동 크게 해주시는 거. 이건 뭐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실 수 있으면 좀 구부리고서 어깨를 넓게 처음에는 원이 작지만 조금씩 넓혀서 원을 좀 그려주십시오 하는 동작 그 운동 부탁을 드리는데 그걸 좀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요거는 요런 막대기가 있는데 아까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 그 타월로 등을 좀 이렇게 밀고 내려오듯이 하는 그런 운동이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은 요거고, 요거 말고 또 이제 그 벽을 짚고 이렇게 벽을 짚으면 이게 처음에는 관절이 굳어 있으니까 잘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요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이제 힘을 더 주시고 이렇게 기대 가지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조금 더 되면은 조금 올려서 이렇게 조금 그 체중을 좀 여기다 지탱을 해가지고 힘을 조금 더 주시고 조금 더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은 이것도 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운동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는 통증 같은 치료였고 지금 이제 동결기 치료는 뭐 이런 치료가 있다. 뭐 반복되지만 이제 알고 계시라고 약물 치료, 집에서 자가 운동 하시는 거 있고 병원에 오셔서 물리 치료 하시는 게 있고 이게 차가워지면 추우면 어깨가 더 굳어서 증상이 더 악화되고 심해지니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증기 동결기 회복기죠. 회복기는 이미 이제 통증기 동결기 다 지났으니까 회복기는 통증도 없고 뭐 이렇게 관절 운동도 좀 회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가만 놔두면 증상이 좀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으니까 완전한 운동 범위 회복을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좀 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운동 등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려놨는데 이런 식의 운동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상인데 사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 50견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왜 그런지 잘 모르는 질환이고 그리고 치료를 해도 이게 뭐 하루나 이틀 만에 금방 효과가 있는 질환이 아니어서
소홀히 하기가 쉽고, 근데 이제 일상생활이나 활동에서는 굉장히 그 불편하고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또 앓고 계시고 해서 상식적으로 이런 기수가 보통 가만 놔두면 1년 정도 가는구나. 그리고 뭐 세 가지 기로 나누는데 처음에는 아프다가 그 다음에 안 움직여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는 그런 단계를 밟는구나. 그리고 2차성 질환이 없으면 크게 걱정해야만 하는 질환은 아니구나.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치료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가치료, 그러니까 약물치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그 정도로 심하지 않으시면 집에서 자가운동으로도 조금 운동 범위를 회복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